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어서 민주당 공천에 개입했다면 이 과정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번 사건 이해는 되게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공천 개입했다는 게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 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유죄면 윤석열은 사형이다. 이런 구도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거는 자 이준석이 공항에서 윤석열이 22년 지선 당시에 특정시장 공천을 요구했다. 그래도 저 사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뽀샵 처리를 해가지고 좀 이쁘게 나왔네요. 막 귀국해가지고 예, 바로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가지고 좀비 같았습니다. 얼굴이 시커멓더라고요. 자, 저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낫지 않냐 좋지 않냐라고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뭐 의견을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미친놈인 게 이 의견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질반이냐 아니잖아요. 대통령 당선자잖아요. 권력이 제일 셀 때잖아요. 그 말 자체가 공천 개입이라는 걸 인정해버렸잖아요. 이준석이 여기에서는 어떤 도당위원장, 어떤 특정 시장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다 이름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에고 오늘 또 바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이 아직도 안 끝났던데 참 길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 시장 공천 저거는 포항시를 말하는 포항시. 거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은 김태우를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강서구. 네, 하나씩 벗겠습니다. 그 내용 뒤에 있어요. 윤석열 김은혜가 찾아와 안철수를 분당갑에 보내지 않으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질 것 같다고 징징댔다며 안의원 공천을 요구했다. 김은혜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를 분당갑에 보내지 않으면 지금 그래서 지역구가 분당갑을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에요. 저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징징대면 공천이 되는 건가? 당시 국민의힘의 전략은 안철수를 개항을에 보내는 것이었다. 윤석열이 경기지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제치고 김의원을 놓으면 시작된 일이다. 그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유승민을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예. 이승민이 들어갔으면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 원래 이준석하고 안철수의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준석은 여기 이 좋은 분당갑에 안철수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과 김은혜가 찾아와서 안철수를 분당갑에 넣어줘라. 안철수 좀 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집어넣었다.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네. 씨발.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김태우가 뛰게 직접 연락 이후 단수 공천됐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거. 예, 다시 한번 복귀하면 김태우가 얼마나 어이없게 공천이 된 거냐. 이 김태우가 직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 선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 때문에 잘렸잖아요. 최종 판결이 나서 잘려가지고 그거를 보궐이 생겼는데 윤석열이 그 사람을 다시 사면을 해줘가지고 다시 공천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 이미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에 김태우를 살펴보라고 했다. 기존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출마하면 민주당만 좋은 일 그렇게는 안 되게 해달라. 이것도 골 때리는 놈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태우는 한 번 됐으니까 또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 표명이 아니고요. 공천 개입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도 윤석열이가 서울시당위원장 같은 사람 불러다 놓고 김태우 공천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쯤 되는 또는 대통령인 자가 그 의견 표명하면 그 자체가 공천 개입이에요. 저때 당선인 때잖아요. 힘 제일 셀 때. 그다음 강서구 당협위원장들이 반발할 정도로 김태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심했다. 대통령 우중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공천해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거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밀어붙인다는 건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시가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물음표를 달던데 지시가 있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자기 공당에다가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자든 누구누구 공천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저렇게 말하면 다 찰떡같이 알아먹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공천 됐잖아. 그래서 그 김태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 지도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느꼈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가 물론 뭐 자기의 위험한 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공천 개입을 터뜨렸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니들 문제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다 지금 해주잖아요. 지금 이준석의 스탠스는 난 살아야겠으니까 윤석열 탄핵시켜줘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저 모습을 보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네. 자, 2022년 5월 9일.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했던 이 공천 개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 누구를 꼭 공천해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의견을 얘기하는 게 공천 줘라는 외압이라니까. 그러니까 저게 검사들의 뻔한 수법 아닙니까? 자기 후배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요즘 무슨 사건 하니? 그래 수고해라. 그래. 그 자체가 외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김영선이만 해주라고 한 게 아니라 포항시장도 해줘라, 김태우도 해줘라, 안철수도 해줘라. 도대체 회를 몇 접시를 돌리는 겁니까? 저거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한 100명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뉴스토마토가 단독 하나 냈습니다. 이준석이 포항시장 공천 두고 김건희와 논의했다라고 하는 단독을 냈는데 2022년 4월이면은 대선 끝나고 당선자로 있을 때예요.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서 김건희를 만났고 김건희가 밀었던 거는 이강덕 아닌 문충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컷오프 됐던 이강덕이 경선 기회를 얻어서 현 시장에 당선됐다. 이런 맥락인데 여기 이제 김건희 목소리가 드디어 돌출을 해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윤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잠깐 상의를 좀 있어가지고, 네. 네네. 섭섭하게 있어가지고 결정이 나셔가지고요. 아, 수시로 안에 저녁 뭐 제가 말씀하는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아,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관이 돼가지고 김정재가 당시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해가지고. 근데 이게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건데 저는 그런 측면 좀 있어 보여요. 이준석이가 저거 맛만 보여줬다. 네, 거기다가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음. 저 통화가 김건희와 이준석 간의 첫 통화가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걸 보세요.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근데 첫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가 생략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대표님.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녹음이나 통화 파일 중에 하나를 까서 그렇죠. 보여준 거. 저거는 예. 물론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깐 게 아니에요.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들려준 예. 거지. 그러면 이준석이가 이제 쥔 카드가 뭔지 궁금한 김건희는 개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저께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공항에서 들어왔을 때 이준석이 딱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오면서도 지난 자료들을 쭉 보니까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엄청 많이 있어라고 재밌는 이제, 게 많더라. 흘려준 거죠. 재밌어. 이런 게 재밌는 거지. 그런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내린다고 해서 이게 덮어집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들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등의 단독 많이 때린 언론들은 그만큼 억압당했던 거, 탄압당했던 거에 대한 일종의 응징 차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유죄 내린 거는 오늘 하루 이슈로 끝나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관련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은 사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예. 내가 태어나가지고 정치 방송을 뭐 10년, 11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황당한 판결이 오늘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알리님 방금 해외 출장 때문에 집회 못 가는 터라 촛불 행동에 군자금 보냈습니다. 미흡 하나만 마음 보탭니다. 닉네임 엘리로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엘리님 감사합니다.